양자를 네, 실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저희가 뉴스킨 대책이란다. 식품을 많이 유통하는 회사 중에서 뉴스킨이 가장 양자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필드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양자기 찍어 보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만약에 유땡땡 회사라든지 암땡땡 회사라든지 기타 뭐 허땡땡 회사라든지 그 회사들이 그 식품에 대해서는 뭐 4대 산맥이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서 나온 사람들이 양자기를 사용해서 측정했다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음. 좀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경험상 보니까 양자기를 했을 때 처음에 양자기를 해서 제품이 들어가긴 하는데 후 처리를 했을 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미비하게 좋아질 수는 있으나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호전적으로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뭐 유땡땡 회사 같은 경우는 양자기를 어떤 급수가 돼야 많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뉴스킨 제품이 파마넥스가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를 검증할 수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제가 오늘은 양자 측정 실전을 할 건데요. 이거를 하게 된 이유가 있겠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요번에 이제 메타의 그 LTO도 있지만 저희 파마넥스 제품이 굉장히 파마넥스 제품이 LTO를 진행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TR로도 우리 회사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바디 매니지먼트로 지금 그 세상에 그 보이는 시선이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얼짱 뭐 이런 거를 많이 유행을 했는데 요즘에 몸짱 그리고 이제 바디 프로필 찍는 거 그런 것들을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코로나 라든지 면역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양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신뢰도가 있다. 내지는 뭔가 전문가적인 사람한테 제품을 쓰던지 관리를 받고 싶지 그냥 옆집 아줌마 같은 사람한테 쓰고 싶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자를 좀 다룰 줄 아는 것이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 양자를 찍을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계를 통해서 저희가 측정을 했을 때 언니의 몸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양자 측정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안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믿을 수 없다. 라든지 아니면은 또 하나가 이유는 겁나서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겁나서. 그래서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한약방에 가면은 한의원에 가면은 진맥을 짚지 않습니까? 진맥을 짚었을 때 정확도가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진맥을 짚었을 때 돈이 많이 들잖아요. 다시 한약방 한번 가면은 진료비만 몇만 원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측정을 했을 때 정확도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높더라고요.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언니 몸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잠깐 1분만 잡았을 뿐인데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싹 다 나와요. 예를 들면 뇌혈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심혈관이라든지 대장, 쓸개, 간, 위장, 뼈 상태, 뭐 자궁 상태라고 이렇게 하나씩 다 나열을 합니다. 나열을 했을 때 본인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궁에 근종이 살짝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귓골이 땡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씩 짚어서 얘기를 해. 예를 들면 너무 비만이야. 비만 상태라고 하면 지방간이 있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뇌혈관 쪽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일부러 얘기를 하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마른 사람 같은 경우는 장 쪽에 문제가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뼈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골밀도라든지 이런 걸 강조해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한테 궁금하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디테일적인 부분까지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조금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었어. 그럼 그걸 딱 짚어줬어. 그러면 한번 호기심이 발동하기 때문에 측정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측정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스폰서님들한테 트레이닝 받으세요. 그것까지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맞는 구멍에 맞춰갖고 껴서 이름하고 뭐 이렇게 키하고 몸무게 이렇게 입력하셔가지고 출생연도 그거 다 입력하셔서 하면 되고요. 이 페이지가 뜨는데 그리고 양자기의 측정하는 목적은 첫 번째가 건강식품 드시나요? 물어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적으세요. 사용하십시오. 활용하세요. 제가 그 파트너 사장님들 후원을 나가면은 그 파트너 후원을 나가는 이유가 물론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그거를 실전에서 필드에서 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배우라는 의미예요. 배우고 트레이닝을 하라는 의미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스폰서님이 떴으니까 뭔가 성과를 이뤄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언제까지 스폰서가 하겠습니까? 본인들이 좀 배워서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보세요, 집중하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뭘 집중해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집중한다라는 거는 하나의 마음이거든요. 마음.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 걸로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폰서가 하고 있는 걸 옆에서 봤을 때 그 같은 시간이라고 해도 얻어지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제가 해보니까 실전에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입니다, 강의입니다라고 하면 어쨌든 흡수하려고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지금 그 필드에서 하고 있는 걸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PPT도 준비 안 했고 그냥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식품 드시나요? 적을 때 나오죠. 비고란에 쓸 때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물어보면서 건강식품 드세요가 나옵니다. 나왔을 때 네, 나오죠. 라고 하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드시는데 어떤 부분이 당신의 몸의 상태가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 줄 알고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아니면 해결하기 위해서 드시나요? 그러면 아니 그냥 솔직히 거의 대부분이 그냥 좋다고 해서 먹어요. 아니면 오메가는 기본이라서 먹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양자를 찍어 봄으로써 당신의 몸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한 달 후에 이걸 다시 재측정해 드릴 거예요. 내지는 보름 후에 이걸 다시 재측정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그래요. 대부분. 그래서 이거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제가 환불해 드릴게요. 뭐 이 정도까지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옵션이에요. 저는 때로는 그렇게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조금 없을 때, 그럴 때 제가 쓰는 거는 이겁니다. 그래서 아니 만약에 변화가 전혀 없어. 그럼 환불해 드릴게요. 손해볼 거 없으시죠? 근데 환불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또 영양제를 드시는 분이 있고요. 잘 챙겨 드시는 분이 있고 안 챙겨 드시는 분들이 있죠. 그랬을 때 안 챙겨 먹던 사람도 한 달 동안 이거를 측정해야지라는 그런 각인을 시켜주면 왜냐하면 나랑 내기했거든요. 아니면 본인도 효과가 궁금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이거를 했을 때 내가 한 달 후에 아니면은 뭐 보름 후에 네가 안 좋아지면 내 손에 장을 지죠.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기 때문에 해보고 싶죠. 안 먹었던 사람도 먹던데.
어쨌든 그런 이유로 양자기의 포커스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혈류순환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맨 앞장에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그냥 까먹는 경우가 많으신데 저는 이거 되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얘기를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초록색 초록색 부분이 건강 상태고요. 초록색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가면 낮고 오른쪽으로 가면 높은 거예요. 늦더라도 저는 이거 부분을 반드시 얘기를 해요. 그 인지를 하고 집중할 수 있어요. 아, 이걸 어떻게 보는 거야? 라고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 있으면 당신의 시야와 나의 시야가 분산돼요. 그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몸이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집중해야 될지 모르죠. 근데 이거를 그냥 아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얘기만 하는 것보다 당신이 이거를 보는 방법과 내가 보는 방법의 시야를 동일하게 했을 때 공감할 수 있어요. 내 말이 이해가 되시나? 그래서 초록색 부분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렇게 종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플래넷을 항상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플래넷으로 이 딱 부분을 딱 가려요. 초록색만 한쪽 면이 초록색만 가리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린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가려서 초록색 부분이 나오게끔 딱 이렇게 보여주고 자 구멍이 뻥뻥뻥뻥 났네요를 극대화시켜서 보여줘요. 와 이렇게 구멍이 났네요. 이렇게 그러면 아 구멍이 났구나. 그리고 맨 위에 세 줄은요. 피에 대한 부분이에요 라고 잘라서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 혈류순환계를 되게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얘기하는 이유가 모든 문제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 혈관과 혈액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줄은 피에 대한 측정 결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 종이로 가립니다. 그죠? 그러면 딱 눈에 띄어요. 이 세 줄이. 그러면 혈액이 여기 노란색인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끈끈하시고요. 콜레스테롤도 있으시고요. 피가 지질, 그러니까 불순물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높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저하로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다 고루 높게 오른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 혹시 있으세요? 라든지 아니면 아까 비고란에 약을 드시고 있는다라고 얘기를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으면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도 노란색이 나오네요. 약간 좀 심각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약을 드시기 때문에 정상 수치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피가 끈끈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반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살짝 내려가면서 요 두 줄이 여기 두 줄 있잖아요. 혈관 저항력 탄성 키울게요. 이 세 개는 피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게 밑에 혈관에 대한 거는 두 줄은 혈관에 대한 부분입니다라고 하고 나머지 아래 부분 싹 가립니다. 아까 제가 종이 들고 한다고 했죠. 딱 가려가지고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혈관의 저항력이 높다라는 거는요. 혈관이 어느 정도 막혔다는 거고요.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혈관이 탄력이 낮아졌다.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혈관은 일종의 고무줄 같은 건데 고무줄이 나이가 들면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원인은 언니의 식습관이라든지 노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갑니다. 딱 잘라주죠. 기왕이면. 저는 기왕이면 이렇게 딱 잘라줘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심장인데요. 라고 하고 이 두 개가 뇌혈관이잖아요. 요거 밑에는 딱 가려줍니다. 종이로. 딱 가려요. 이렇게. 이건 뇌혈관은요. 밑에 딱 가려줘요. 그래서 딱 집중할 수 있게. 피 자체, 혈관, 심장, 뇌혈관 이렇게 딱딱 잘라가지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건 뭐 제 팁이니까 뭐 복제하시고 싶은 분들은 복제하시고 그러면 심장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싹 얘기하면은 뭔가 그래서 뭔데?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 잘라서 얘기하는 게 집중하기가 좋을 거예요. 약간 전문성도 보여주고 심장이 안 좋죠. 딱 봐도. 지금 초록색으로 비워진 게 반이고 채워진 게 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옆에 봐봐. 노금자 사장님 건데 이게 내가 심장이 이렇게 그죠? 딱 꽂히는 거예요. 아, 내가 심장이 약하구나. 이렇게 딱 꽂혀요. 어. 만약에 아까 그 피 쪽에 딱 나왔으면 아, 내가 피가 걸구나. 걸쭉하구나. 아, 내 혈관이 안 좋구나. 아, 심장이 안 좋구나. 이렇게 딱 문장 하나로 딱딱딱 집약이 된다는 거예요. 음. 여기 노란색을 짚어주는데 좌심실 펌프력.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펌프력, 펌핑하는 힘력자, 힘이 약한 거죠. 그리고 여기 관상동맥이라는 부분도 여기도 좀 뭐랄까 분리해서 말하면 좋아요. 여기 보면 심근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죠. 요거는 심장의 근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장 근육. 심장 근육. 이 심장 근육 쪽에 이렇게 노란색이 왔다 갔다 초록색이 없다. 초록색이 아예 없네. 예. 초록색이 없는 경우는 저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동차의 엔진에 연비가 떨어집니다라고 말합니다. 자동차 엔진에 연비가 떨어진다.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심장 근육에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끝내요.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이해에 도우려고 지금 부연 설명 드릴게요. 심장 근육의 혈액 소요량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근육에 피가 많이 필요한데 부족한 거죠. 그리고 심근 혈액 관료량이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낮다라는 거는 피가 그만큼 근육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심근 산소 소모량이 높다라는 것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산소 소모량, 그러니까 산소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엔진을 돌리기 위해서 그만큼의 뭐 윤활유라든지 뭐 기름이라든지 뭐 산소라든지 태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부족한 거예요. 원래 쌩쌩한 엔진은 100만 넣어도 되는데 120을 넣어야지만 이게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장 근육 자체가 연비가 떨어진다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엔진하고 비교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엔진이 효율이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다른 건 그냥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박출량, 그죠? 심장 박출량이라든지 펌프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심장이 보내는 힘이 좀 약한 거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저는 그 사람의 심장을 터치해 줍니다. 이렇게 살짝 가슴에 살짝 손을 얹어주면서 심장이요 생각보다 작아요. 본인의 주먹만 하거든요. 살짝 움켜졌을 때 사이즈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아이가 24시간 계속 당신에게 피를 보냅니다. 모든 손, 발끝까지 다 피를 보내는데 얼마나 힘들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힘들겠구나.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겠죠? 이렇게 딱 흘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관상동맥이 있잖아요. 관상동맥은 뭐냐면 심장에다가 피를 공급하는 중요한 동맥이에요. 그래서 이 관상동맥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스텐트를 받고 만약에 갑자기 뜨끔한다든지 아니면 윽 하면서 이제 자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게 바로 관상동맥이에요. 무섭죠. 그러니까 이 관류압이 높은 사람도 있고요. 낮은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노금자사님은 낮네요. 낮은 거는 이제 아무래도 기력이 없을 거예요. 희마리가 없고 그런 사람들 많고 압력이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좀 비만이거나 막 막혀 있는 사람이 많은데 압력이 높다가 이제 뭐 그냥 높다가 뭐 문제가 생겨서 압력이 낮아지기도 해요. 네. 그리고 뇌혈관에 대한 건 딱 봐도 아시겠지만 뇌혈관 탄성, 혈관 탄력이 약하세요. 막말로 피가 굉장히 걸거나 아니면 굉장히 막혔을 경우에는 터질 확률이 일반인보다 높겠죠. 네.
그리고 뇌조직의 혈액 공급 상태가 낮아요. 낮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낮으신데 혹시 두통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무기력감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머리가 땡하다든지 이런 증상 없으신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거를 나 맞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위장을 넘어가는데, 또 이것도 또 잘라요, 저는. 잘라가지고, 밑에 두 줄은 초장이고요. 위에 세 줄은 위장입니다. 그래서, 저 위 아무렇지도 않는데요. 내시경 했는데 문제 없는데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위장의 말 그대로 여기 위에 써 있죠? 위장의 기능을 보는 것이지, 당신의 위장 안에 뭐 용종이 있는지,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죠. 그래서 기능을 보여줍니다. 라고 하고, 만약에 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면, 뭐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용종이 생길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 위장 효소 분비 개수가 낮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위 얘기 잘 안 나오네요. 그리고 이 연동 기능이 낮아. 그러면 이제 위가 움직이는 기능이 약하십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장 연동 개수가 낮아요. 이러면은 뭔 소리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제가 이렇게 손으로 얘기해요. 손으로. 심장을 딱 대고 아까 심장할 때 심장 얘기를 하고 온몸에 퍼지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심장 사이즈가 요만해요. 이렇게 곱게 저는 표현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위장에 대한 부분도 위장의 연동 개수 이렇게 해서 머리에 쏙쏙 박히게 연동 개수가 약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인은 아침, 점심, 저녁을 제때제때 시간 맞춰서 먹지 않거나 아니면은 폭식했다가 확 굶었다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반복하시면 이런 연도 기능이 약해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맞아요 저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식습관에 대해서 살짝 터치를 해주죠. 그러면 꼭꼭 씹어 드시다든지 아니면은 막 폭식했다가 막 굶었다가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저한테 딸려옵니다. 나의 주치 이렇게 그죠? 그리고 위장의 흡수 기능도 위장은요 단백질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어요. 음, 그런 기능이 약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 뭐 심지어는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근육이 안 생기는군요.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소장 부분은 소장의 기능은요 영양을 흡수하는 기능이에요. 그냥 알아두세요. 그래서 소장의 연동 기능이 약하시고요. 흡수 기능이 약하세요. 그렇게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음. 뭐 얘기하려면 뭐 1시간 넘으니까. 자, 그 다음에 간 기능인데 간은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호르몬 분비라든지 아니면 에너지를 생성한다든지 아니면 소화를 돕기도 하고 그리고 지방을 분해하기도 하고 해독을 하기도 하고 완전히 혹사시키고 있어요. 심장처럼 간이 혹사가 엄청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숨 쉬는 것 자체도 이제 뭐랄까 독을 먹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대사 기능, 그러니까 단백질이 내 몸 안에 쓸모 있게 만드는 대사 기능을 갖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는 거예요. 그냥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 좋은 부분만 딱 얘기하시면 되죠. 지방간이 있으시네요. 이 사람이 노란색이라든지 빨간색이라든지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핸드폰을 활용해요. 저는 이제 막 몸도 활용하고 양자기도 보여주고 핸드폰으로 막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지방간 하고서는 딱 치잖아요. 그러면 사진이 나와요. 거기서 가장 강렬한 사진이 있거든요. 간이 이렇게 있는데 지방이 누렇게 껴있는 게 있어요. 그걸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요즘 현대인들 지방간이라는 걸 되게 우습게 알아요. 그냥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당신의 간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글쎄요. 그 편의점 가시면 치즈봉이라는 소세지가 있습니다. 어, 소세지에 치즈가 박혀 있는 게 있거든요. 당신의 간 상태가 그 상태예요. 뭐 이렇게 농담식으로 얘기도 하는데 약간 경각심을 좀 일으키기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빨간색 같은 경우는 노란색이나 빨간색 상태에서 그냥 넘기잖아요. 그럼 저는 굉장히 캥깁니다. 왜냐하면 간이라는 거는 뭐랄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숨어있는 침묵의 장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말단까지 갈 때까지 표가 안 나요. 어. 그리고 이제 그 뭐 암이라든지 아니면 간경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걸려 있을 경우에는 치유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기까지 가기 전에 나는 이 사람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강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진짜 막 예시를 하기도 하고,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일부러, 근데 진짜 사명감을 얘기해요. 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진짜로. 그래서 간에도 이제 담즙을 분비를 하는 기능이 있는데, 담즙의 기능은 뭐냐면, 어,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예요. 그래서 담즙 분비 기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지방 분해가 안 되시네요. 라고 얘기하면, 어,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살찌나 봐요.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가 따따따따따 내가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가 봐요. 라고 딱 얼굴 한번 쳐다보면, 그래서 제가 살찌나 봐요.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대장 쪽도 많이 문제가 있죠. 요번에 메타를 티업하기에 굉장히 좋은 항목이긴 한데 대장 연동 기능은 말 그대로 또 얘기해요.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그 위는 한 손으로 주물주물. 왜 위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대장은 어때요? 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해요. 저는 이렇게 대장 연동 기능이에요. 어. 내 파트너들이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렇게 하는데 대장이 연동을 하는데 연동이 안 되셔서 굳어 있어요. 배가 배가 굳는다라고 하는 게 누르면은 막 딱딱 해가지고 막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경직되어 있다라고 뭐 배경소사님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경직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에 영향이 끼치냐면 장뿐만 아니라 이 뇌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대장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물을 흡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똥을 쭈물쭈물쭈물쭈물해서 똥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내가 대장이 연동이 안 되면 어때요? 똥을 그냥 움켜쥐고 있죠. 그냥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 음식물 쓰레기가 내가 36.5도의 그 뜨거운 몸속에 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냄새가 아주 기가 막히죠.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염증 덩어리를 내가 대장에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많은 문제가 생기죠. 용종도 생길 수 있고 독을 품으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스물스물 올라가서 위도 해치고 뇌까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행복 호르몬도 대장에서 생기기 때문에 대장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이렇게 메타도 얘기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대장 흡수 기능이 약하신 분들, 이분들은 물을 흡수하는 기능이 약해요. 그래서 물 잘 안 드시나 봐요. 얘기하면은 안 먹어요. 뭐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잘 챙겨 먹는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몇 리터 드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어요. 라든지, 자기 생각이야. 그냥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리터 정도가 한 머그컵으로 한 8잔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는 못 먹거든. 2리터면은 16잔인데.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짚어주시고, 만약에 그 정도로 2리터 먹어요.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찬물을 벌컥벌컥 드시진 않는가까지 확인하시면 그렇구나라고 해서 그 사람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까지 터치를 하기 때문에 또 한 번 주치의가 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분석을 해주세요. 장내 세균 개수도 있죠.
이것도 메타를 설명하기 굉장히 좋은데, 장내 세균계서가 완전 깨져 있는, 이건 뭐냐면, 장 안에는 나한테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는데, 그 밸런스가 깨져 있어요 라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메타를 드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바로 메타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저는 옆에다 이 종이를 대고 적습니다. 혈류, 뭐, 간, 대장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딱 적어 그냥 딱딱. 전문가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장에 대해서 잊어버리니까 맞잖아요. 딱 적어요. 그리고 쓸개는 간하고의 세트, 간과 세트인데 이게 안 좋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가끔가다 담즙산이라든지 이런 게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황달이라든지 간염이라든지 간경화라든지 이런 거에 취약합니다라고 그냥 쉽게 넘어가시면 돼요. 췌장 같은 경우는 혈당, 당뇨 쪽하고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이니까. 그래서 빨간색이 나온다 그러면은 당에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신장도 역시 당뇨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 신장은요. 또 이건 또 설명하죠. 저는 솔직히 이거 그 양자기 측정할 때 설명해요. 콩팥 폐 사진 나오면은 폐의 기능에서 살짝 얘기하고 심장에 대한 심장의 사진이 나오면 심장에 대해서 살짝 얘기하고 신장에 대한 그 그림이 나오면 이거는 일종의 정수기 필터 같은 거예요. 당신의 피를 걸러주는 필터죠. 이렇게 얘기를 잠깐 그 그림 나올 때마다 해요. 그러니까 심심하지 않아요. 침묵의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안 좋으면 내 몸에 똥물이 돈다. 더러운 상태로 계속 돌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돌면서 여기저기 본인의 취약한 부분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요산지수가 높으신 분들이 꽤 있는데 이게 높으시면은요 통풍이라는 게 와요. 통풍이라는 게 오는데요. 요산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 관절 마디마디에 끼는 걸 얘기해요. 그거 되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마디마디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리고 특별한 치료가 안 돼요. 병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신장에 대한 관리 꼭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폐활량은 말 그대로 숨 가쁘지 않으세요? 뭐 산에 올라갈 때 괜찮으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폐총량이라는 거는 이게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여기 이건 낮은 거죠. 이건 높은 거고 숫자가 높잖아요, 그죠? 만성 기관지 여배라든지 간염 등의 증상이 나올 수 있어요. 높으면은 호흡이 원활하지만 폐포가 확장돼서 폐팽창 증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폐 쪽에서는 크게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뇌신경에서도 대부분 정서지수라든지 약간 스트레스 받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라든지 기억지수는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네요. 그러면 100% 맞아요. 그러죠. 저는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그리고 뼈 밀도에 대한 것을 보면은 저는 이제 양자를 찍지 않아도 그 사람의 몸 형태를 보면 대충 감이 잡히더라고요. 이제는 하도 많이 해갖고. 그래서 평균 값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어요. 네. 마르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 식습관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칼슘을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초록색이 아예 없네요 라고 깜짝 놀라야 돼요. 이거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파골세포가 이게 파골세포가 뭐지? 뭐 이러실 거예요 아마. 이건 뭐냐면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알아두세요. 그냥 그 뼈는요, 닭뼈를 부셔버리면 아시겠지만 안에가 겉에는 단단하지만 안에는 그 뭐랄까 스펀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도 계속 생성되고 각질처럼 계속 생성되고 계속 제거되고 생성되고 하는데 제거하는 세포입니다. 이 친구가 있어야지만이 어, 새로 갱신되는 게 정상적으로 있겠죠.
애를 많이 낳으면서 동시에 그 나이 드는 분들은 돌아가시는 거죠. 돌아가시는 개수예요. 그거를 파골세포가 도와주는데 이게 정상 이상으로 높아버리면은 생성되는 것보다 파괴되는 게 많겠죠. 맞네요. 그리고 칼슘 유실량이 높다라는 거는 칼슘이 줄줄 셉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언니가 아무리 칼슘을 먹는다라고 해도 저는 만약에 컵이 있다라면 컵을 드는데요. 언니 여기에 구멍 났다고요. 당신 뼈에 여기에 구멍이 났어요. 단순하게 칼슘만 들이붓는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구멍을 메꾸면서 드셔야 됩니다. 라고 하죠. 유스스펜입니다, 여러분. 유스스펜 먹으면 칼슘 유실량 막힙니다. 그래서 그 칼슘 유실량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골질 증생도 뭐 이건 넘어가도 되고 골질 투기도 하고 뼈 밀도 이것도 당신의 뼈 안에 얼마나 촘촘하게 뼈가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질 투기도가 높죠. 투기도는 말 그대로 뭐냐예요? 구멍 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칼슘을 제외한 다른 영양 성분이 구멍 나 있습니다. 단백질이라든지 지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뼈에 있거든요. 칼슘 덩어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멍 나 있다. 투기도 높고 밀도가 약하다. 밀도가 약하다. 뭐야, 촘촘하지 않은 거죠, 뼈가. 나이 드시면 솔직히 엉덩방아만 찍어도 골반뼈가 부러지더라고요. 맞죠? 그러면서 저희 할머니는 몸져 누우셨어요. 그러니까 골반뼈 하나 부서지면 노인네들은 눕습니다. 그래서 그냥 치매까지도 와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냥 뼈가 부서졌는데 거기서 정신을 놔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젊을 때 뼈 관리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류마티스는 말 그대로 류마티스인데 여기 경추하고 요추잖아요. 경추는 목뼈예요. 목뼈는 어깨 근육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목하고 어깨 쪽 안 좋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100%죠. 이거는 칼슘화도 된다라는 거는 뭐냐면 칼슘, 그러니까 뼈가 계속 재생되잖아요. 재생되는데도 뼈 칼슘이 없으면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요. 칼슘이 없으면 몸 안에서 뭐랄까 억지로 칼슘 비슷하게 만들어내요. 그걸 석회 낀다고 해요. 석회. 석회 낀다고 하는데 그거에 이제 목 쪽으로 많이 끼는 거죠. 그러면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경추 칼슘화도?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칼슘화도 되면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몸에서 만들어지는 가짜 뼈입니다. 그게 석회 낀다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이 높아버리면 이제 목이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요추는 말 그대로 허리 쪽입니다. 그리고 골질 이런 것들은 골질 다공개수 이거는 뭐 다공 구멍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풍습개수는 이제 습하거나 아니면은 바람이 많이 불면 많이가 쑤시는 그런 지수 예요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 맞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요. 그리고 뼈 성장에 대한 부분도 보시면 뭐 초록색이 없네요. 그죠? 이거는 뭐냐 이것도 효소죠. 효소가 약한 거죠. 뼈를 재생시키는 효소들이 약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왼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오른쪽으로 간 사람들 한 명도 못 봤어요. 그죠? 그러면 뼈를 다시 재생시키고 성장시키는 효소가 약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뼈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다시 재생시키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또 관리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장골 치유 상태는 말 그대로 긴 뼈고요. 단골의 연골 치유 상태는 말 그대로 짧은 뼈죠. 거기에 연골 치유 상태를 얘기하는데 다 뭐 왼쪽으로 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혈당이라는 부분은 이제 약을 드시고 있을 경우에 정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이제 그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비정상이 나오는데 만약에 혈당 개수가 문제가 있는데 저 당뇨 아닌데요? 병원에서 당뇨 아니라는데요? 라고 했을 경우에는 혹시 부모님 중에 당뇨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100%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뭐 어머니가 당뇨였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뇨 인자가 몸 안에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음, 네, 그렇습니다. 여기 또 칼슘 없죠? 아까 뼈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칼슘, 철 이런 거 채워주지 않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희 할머니 예를 든다든지 아니면 노인네들 많이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주변에 갑자기 어느 날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셔가지고 한 달, 두 달 뭐 못 일어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만약에 건강한 상태에서 넘어졌다라고 하면 그냥 기부스 하고 말았을 것을 아예 몸져 놓을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런 예를 들면서 칼슘의 중요성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칼슘의 중요성이 높은 게 근육이 이렇게 오므라들었다가 벌어졌다가 할 때도 칼슘이 없으면 근육 활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 활동을 위해서 근육이 뭉친다든지 아니면은 근육이 생성이 안 된다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심장이죠. 심장에 심장 근육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심장 박동이 안 된다든지 심장 근육이 아까 효율이 떨어지는 사람들은요 칼슘이 100% 부족해요. 칼슘만 먹어도 심장의 기능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심장 자체는 근육덩어리. 굉장히 고효율의 근육덩어리거든요. 근데 얘가 움직이기 위해서 칼슘이 필요해요. 왜 근육 수축과 이완에 칼슘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생존을 위해서 칼슘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뼈와 심장에 그리고 혈류, 제가 이것도 또 늘 얘기하는 건데 다시 피로 가요. 이렇게 칼슘 얘기하다가 저는 다시 혈류로 가기도 해요. 당신의 어디 갔어? 어디 갔니? 여기 보시면 칼슘 유실량이요. 엄청 세고 있잖아요. 빨간색이거든요. 심각한 거거든요. 칼슘이 막 새고 있거든요. 막 줄줄줄 이 구멍이 여기 물컵에 구멍이 엄청 커진 거거든요. 이 원인의 근본적인 원인은 당신의 피가 안 좋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음. 노금자 사장님 같은 경우는 피보다는 그냥 뼈 자체가 안 좋으신 거고요. 어떤 분은 이제 피가 안 좋으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칼슘 유실량이 높거나 그런 분들 또 심장 쪽 안 좋으신 분들 여기는 심장에서 칼슘이 부족하죠 지금. 여기는 심장이 지금 안 좋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칼슘 들어가잖아요. 좋아져요. 이 심장이. 뼈도 당연히 좋아지고 여기는 칼슘을 심지어는 3배를 드셔도 돼요. 정말로. 저희 칼슘은 타사 칼슘은 제가 모르겠는데 타사 칼슘도 잘못 먹으면요 석회화 돼가지고 여기 오히려 석회에 끼어요. 왜냐면 순수 칼슘이 아니고 흡수가 안 된 상태로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안 좋은 부분에 켜켜이 쌓일 수 있거든요. 석회로. 그러니까 근데 저희 칼슘은 제가 어떤 분은 광주에 어떤 분은 막 5배씩 먹었대요. 그랬더니 통증이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 심지어 하나 갖고 안 돼가지고 막 5배를 먹었는데 막 통증이 싹 사라졌대요. 그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드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읽어주셔도 돼요, 사실. 이런 것들은 뭐 면역 기능이 어디가 떨어지시네요, 뭐 얘기하면 되고 노란색 부분을 짝짝짝짝 얘기하시면 돼요. 독소에는 농약 잔류물 좀 있으세요, 뭐 이렇게 이 뒷부분은요
그냥 쭉쭉 넘어가셔도 돼요.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꽤 있는데, 이제, 염색약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거는 이제, 혹시 염색하세요? 음. 아, 네, 염색해요. 어, 두피가 가렵진 않으세요? 그러면은, 아, 가려워요? 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아, 가렵진 않아요? 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가렵지 않아요? 라고 한 사람들은, 아, 면역력이 떨어지시면 가려우실 수 있으니까 좀 자제하시는 게 좋긴 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비만증은, 뭐, 비만하신 분들은 100이면 100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색 지방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갈색 지방 조직 이상계수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비만인 사람들은요. 백색 지방이 나쁜 거고요. 그리고 뭐 중성지방 이런 거 높을 사람들 당연히 그렇고 피부도 이제 피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여기 수분 지수가 굉장히 건조하죠. 건조하시고 기미도 있으시고요. 각질이 많아가지고 칙칙하시겠어요? 라고 이제 그냥 멜라닌 지수가 높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외계어거든요. 그래서 아 기미가 아 기미가 기미가 밑에 많이 깔려 있네요. 나지면 나오고 있어요. 라든지 각질 지수가 높아요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아, 피부 톤이 좀 칙칙하시네요. 수분 지수 이거 건조하시네요. 이렇게 상대방이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얘기해 주시고 제가 요 중간을 좀 약간 살짝 건너뛴다고 했죠. 그리고 눈에 대한 부분도 이제 니즈가 있기 때문에 요걸 보고서 눈에 대한 부분에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 케어가 추가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제 그 뭐랄까 미용에 대한 부분이죠. 처지는 거니까 주름 뭐 이런 거 외부적인 거고 다크서클도 외부적인 거죠. 다크서클이 있으세요. 막 그러고 림프관, 눈에도 림프관이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그거 막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눈이 붓네요. 라든지, 뭐, 시각 피로가 높으시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뒷부분 짝짝짝짝 그냥 가시면 되고, 어, 혈액 지질 같은 경우는 피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지방의 대사가 안 되신 분들은 한 번 더 짚어주셔서, 그래서, 클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TRIT가, 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가죠. 그리고 부인과도, 뭐, 염증 있으신 분들은, 아, 질에 염증이 좀 있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아무튼 그래요. 중요한 부분은 여기 윗부분이죠. 여기서부터, 어, 미량원소 정도? 음, 그 정도를 조금 시간을 들이고 나머지는 짜자자자잔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유스스펜이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심장이라든지 이쪽 진짜 이 앞장 혈류순환계에서는 유스스펜이 대박이에요. 그래서 유스스펜에 대한 티업을 하고 어, 단지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감안해서 꼭 물어봐요. 제가 초기에 유스스펜 다 보냈다가 막 속쓰려서 못 먹는다는 둥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드시고 속쓰림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 속쓰려요. 그러면은 이제 음, 식사와 함께 드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안내를 하고 위쪽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알로에겔 PX를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먼저 드시게 한 후에 유스스펜을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스스펜과 칼슘은 유스스펜만 못해도 유스스펜만이라도 그리고 유스스펜과 칼슘 거기다가 만약에 혈액에 대해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니즈가 있다면 TRIT까지 내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스스펜 혹은 유스스펜과 칼슘 혹은 TRIT 이렇게 해서 나의 메인 제품을 정해서 계속 진행한다라고 하면 ARO가 반드시 걸릴 것 같습니다. 아침 모닝스쿨 보니까 막 메타 ARO 얘기 막
굉장히 마음에 와닿던데 저는 유스스펜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